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 20일 화요일 오전이고요. 이제는 정말 5월이 된 것 같은, 이제는 정말 봄이 된 것 같은, 이제는 곧 여름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아직도 기온차가 조금 심하긴 한데도 그래도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흐린 날이 없고 한국은 또 어떤지 모르겠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같은 나라라고 해도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서도 날씨가 많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 열심히 뜨게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뜨게 한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이 23일 날 그러면 5월이 한 주 더 남았죠. 5월 31일까지 저희가 Putting It Along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신 거 있으시다면 저처럼 5월 말까지 끝내시면 좋겠지만 또 문어발이 많으시다면 같이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브루클린 트위드 니럴롱도 그거는 5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 30일까지고요. 저는 아직도 딱히 시작한 게 없는데 생각을 조금 더 해보던지 소품을 뜨던지 할 생각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항상 그 링크 같은 거는 요 밑에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카카오 채팅룸에 실 보여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뜨개 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뜨개를 마치신 분도 있었고 뜨개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시작 안 하셨어도 아직 6월이 안 됐으니까 늦게나마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달 양말뜨기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5월이 반이 지났는데 양말을 하나도 끝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이 오니까 이제 두꺼운 것보다는 좀 얇은 걸 많이 뜨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여름에 겨울 거를 좀 떠야지 하고 있다가도 이 손이 뜨끈뜨끈하고 막 이 날씨를 상상하는 것과 막상 닥쳐서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확실히 겨울뜨기를 잘 안 하게 된다. 그래도 여름에도 겨울뜨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큰 프로젝트들 여름 동안에 하시기가 시간이 좀 많이 남겠죠. 날씨가 시원해지고 나서부터 두꺼운 뜨개를 하려면 사실은 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연말 되고 이러면 또 일상들이 바빠지다 보니까 새해나 돼야지도 막 이렇게 불 붙어서 사실 불 붙는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더워지고 시원해지면 또 금방 연말이 되고 이러니까 한 해가 12달이나 되는데 12달밖에 안 되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F5는 달랑 하나인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소피 스카프 제가 열심히 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토의 센사이가 제가 몇 볼이 있어서 여기 또 하나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요 색으로 이토이 센사이가 25g 짜리죠. 이거를 두 겹을 잡아서 뜨고 요만큼 이게 한 6g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25g이라면 6g 하면 이게 19g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16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풀 25g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실은 그거보다 적게 들어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5g 짜리 애매하게 한 볼 있으시면 뭐 다른 거랑 합사해서 뭘 뜨셔도 되지만 그냥 이걸 두 개를 잡아서 근데 참 재미있진 않아요. 모헤어를 두 겹을 잡아서 뜨는 거는 딱 그렇게
재미있는 익스피리언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를 되게 플러피한 소피 스카프를 완성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제 지인한테 선물로 드릴 거고요. 길이적으로 봤을 때나 그 두께 면에서 참 매력이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기는 할 테고, 그래도 뭐랄까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어서 봄에 쌀쌀한 날씨에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애매하게 남는 이런 모헤어는 두 겹 합사해서 소피 스카프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하늘하늘하고, 이 이토 센사이는 40% 실크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따끔거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실들 중에서 목에 쓰는 뭐 스카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 목에 쓰는 거가 사실은 가장 그 부드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목과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거는 정말 저는 좋은 실, 그러니까 좋은 실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부드러운 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소피 스카프, 이게 아마 그레이,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제가 볼밴드를 치워가지고 없지만 여기에는 제가 이 색이 또 한 볼이 있어서 하나를 더 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같은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 남은 요 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색, 남은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나머지 가지고 합사해서 떠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뭐 이거 요만한 볼 하나 줄였다고 뭐 스탯이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뭔가 하나 완성했어도 티도 안 나는 모헤어 요만한 볼짜리 정말 티도 안 나지만 아무튼 스테시를 이용해서 떴다. 그 다음에 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윕은 방금 말씀드린 프티니 럴롱, 제가 매기 카디건을 뜨고 있는데 서서히 천천히 두 달에 걸쳐서 뜨려는 게 목적이어서 완성을 곧 할 것 같아요. 제가 바디도 끝냈고 소매도 끝냈고, 이제는 플래킷이라고 하던데 패턴에서 보니까 이 버튼 밴드 하고 넥 밴드만 완성을 하면 끝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 그 리럴롱에 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 얘를 한번 블락을 하고 버튼 밴드를 떴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영상을 찍고 이걸 좀 물에 담가 놨다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양이 잡히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일단 바디 부분의 메이저 파트는 다 떴고요. 제가 가디건을 몇 가지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저는 긴 가디건보다는 짧은 가디건의 활용도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편하게 입는 스타일의 카디건은 좀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좀 잘 옷을 챙겨 입을 때 입을 수 있는 카디건은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인 게, 허리 위까지 올라가게 짧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활용도가, 모양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디를 길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짧은 건 아닌데요. 완전 짧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긴 편은 아닌 걸로. 근데 이상하게도 이 팔이, 글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이 좁은 편은 아니에요. 입었을 때. 그리고 좀 긴 편이긴 하거든요. 조금 따뜻하게 입으려고 최근에 제가 뜬 옷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팔이 좀 짧은 편인데, 팔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씩 짧게 뜬다고 뜬 게 요즘에 입으면 약간 짤뚱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뜨자라는 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뜨긴 했는데, 이거를 입어보면 지금 이 정도 가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블락을 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팔의 느낌이 좀 넉넉한 느낌이, 이 부분은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 밑에 부분에 가서 조금 헐렁한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기도 하다. 그쵸? 이 부분은, 근데 안에 뭐를 입고 입을 생각이라서 지금 뭐 안에 스웨터 입고 뭐 엉망진창이지만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들고, 그런데 팔이 좀 약간 봉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블락을 해서 잘 입어보면 느낌이 나겠죠. 이거는 루이 앤 롤라라는 실, 인디다이 인디다이어의, 루이 앤 롤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미국인가요? 어디 다이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메리노 파썸 해서 80% 슈퍼와시 메리노, 20% 파썸, 이렇게 파썸이 들어간 거라 약간 앙고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보기에도 약간 힐로한 부분이, 알파카보다는 좀 짧고요. 약간 앙고라처럼 조금 실이 짧은 편에 속하는 거라서 약간 더 따뜻한 느낌 같은 게 들어서, 원래는 레기 카디건이 반팔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긴팔을 이걸 반팔로 뜨기에는 안 입겠다 싶어서 긴팔을 뜨고 있고, 디크리스를 더 팍팍 해줬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뜬 채로 입을 것 같아요. 크게 저기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사실 입고 있는 이거는 제가 올해 컬러웍 스웨터 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컬러웍 스웨터 뜨기 했을 때 만든 거고, 지금 완성하고 사실 처음으로 입고 다녀봅니다. 그래서 이 바탕은 헤지호그 파이버의 스키니 싱글의 얼친이라는 컬러고요. 그리고 얘는 저는 약간 썰을한 컨트라스트가 좋아서 약간 이 색깔을 살짝 다이해서 요것만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하고 여름에 입기에, 한여름에는 못 입겠지만 지금 같은 계절에는 입기에 좀 너무 쨍하지 않은 그런 컬러라서 오늘 한번 입어봤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이름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걸 입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윕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버로코의 리믹스 라이시라는 색, 요게 6982라는 색깔인데, 이게 두 벌이 있어서 예전에 가게에서 세일할 때 두 벌을 샀던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3번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이렇게 써 있으면은 DK 웨이시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 실 성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0% 나일론, 27% 커튼, 24% 아크릴릭, 그다음에 10% 실크, 그래서 그리고 9% 리넨. 그래서 사실은 면이 27, 실크 10, 리넨 9 하면 사실 반 이상이 신테릭 파이버에 속해요. 나일론이 벌써 30%에다가 아크릴릭이 24%니까 그게 54%잖아요. 되게 인터레스팅한 실이긴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그 가게에서 이 버로코 리믹스 라이트하고 버로코 리믹스, 그거는 약간 월스티드 아란 웨이트의 웨이시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캐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캐리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색깔이 디스컨티뉴 되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서 이 몇 가지 색깔만 디스컨티뉴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쨍한 파랑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쨍해요. 훨씬 더 쨍한 파랑이라서 예뻐서 이게 두 볼이 있길래 두 볼을 샀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메이드 인 프랑스네요. 프랑스에서 만든 메이드 인 프랑스 3번이라서 DK에 가까운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버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있어서 100g인데 432야드 400m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핑거링에 가까울까?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바늘하고 그 게이지 서제스천이라는 게 있는데 5번 바늘로 떴을 때 22 스티치가 나온다. 22 스티치 by 32 row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가게에서 이 실을 가지고 가게 샘플을 앵컬 스웨터, 앵컬 스티인가 앵컬 스웨터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반팔로 그 스웨터를 떴을 때 그 스웨터는 사실 DK 웨이트의 얀을 사용하는 거여서 아마 20 스티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6번 바늘을 사용해서 그 스웨터 샘플을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패브릭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루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입다 보면은 아마도 더 늘어질 것 같은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실은 이렇게 3라고 넘버 3 이거는 DK야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핑거링이나 스볼 웨이트에 훨씬 더 가까운 두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 레벌리 페이보릿에 이렇게 막 넣어놓은 여러 가지 패턴을 보다가 뭘 띄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두 볼이면 사실은 이게 거의 860야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반팔 스웨터는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강 찾아보다가 스카이라인이라는 토리유님의 맞을 거예요. 토리유님의 그 패턴이 인기가 상당히 있고 그거는 좀 약간 컨스트럭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티를 떠보자 하고 그걸 보니까 3번 바늘을 사용해서 핑거링이죠. 3번 바늘을 사용해서 게이지가 25 스티치가 나왔습니다. 25 by 3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5번 바늘로 22 by 32예요. 그러니까 로우 게이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제 게이지가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적어 놓긴 했거든요. 제 게이지로 3번 바늘로 24 정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스티치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 근데 사이즈를 보니까 두 번째 사이즈가 38, 세 번째 사이즈가 4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딱 그 중간이면 좋겠는데 제 게이지가 약간 크니까 38을 떠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사이즈인 38. 제가 맨날 이렇게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확인하면 또 아닐 때가 있어서 확인해보세요. 저는 38 사이즈를 뜨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거를 뜨고 있는 요 네모 패널을 뜨고 있는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네모 패널을 두 개를 뜨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얘를 캐스톤을 해서 뒷판을 잇는 형태로 지금 된 겁니다. 이게 뒷판이에요. 뒷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숄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뜬 다음에 이쪽 왼쪽을 잡아서 왼쪽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홀드 해놓고 오른쪽을 해서
오른쪽을 뜨고 여기 앞을 조인을 해줘서 조금 더 뜨고 그 다음에 뒷판과 앞판을 떠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스웨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디가 그냥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드랍 다운 숄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디는 일자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내려올 거고요. 나중에 픽업을 해서 이 파일 부분을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게이지, 스티치 게이지는 항상 생각하는 거고 로 게이지가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보통 스웨터를 뜨면 탑다운이건 뭐 바람업이건 보통 우리가 스티치는 사이즈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뭐 사이즈를 조정을 할 때는 보통 암 세퍼레이션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탑다운의 경우에 로 게이지는 암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스팟이 너무 길지 않으려면 그 사이의 간격은 좀 조절을 해줘야 돼서 여러분이 스웨터를 뜨실 때 로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가 길어봐야 10인치일 텐데 우리 게이지 스와치는 보통 4인치로 하니까 그게 한 줄 정도 차이가 나봐야 두 줄. 만약에 10이라면은 뭐 더 뭐 두 줄 반, 그러니까 한 로 차이라면.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는 로 게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는 그거를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로 게이지가 너무 크게 되면 저는 항상 좀 로 게이지가 크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걸 조심을 하면서 뜨기를 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무늬가 많이 들어간 패턴이다 그러면 레이스 패턴이 막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요크 패턴인데 뭐 인크리스 해주고 플레인 뭐 몇 로를 뜬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스킵 해가면서 인크리스는 다 들어가되 그 중간 사이사이에 있는 로의 수를 좀 줄여서 이 부분을 요만큼 로 게이지 차이 나는 걸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제 로 게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패널을 직사각형 패널을 뜨고 블락을 해서 픽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캐스트온을 이 네모를 캐스트온을 했잖아요. 이 네모를 직사각형을 캐스트온을 여기서부터 하고 바인드 오프를 하지 않고 라이브 스티치를 이게 넥 부분이 될 텐데 나중에 픽업을 안 하고 라이브 스티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두는 모양입니다만 로 게이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일단은 이거는 리빙이에요. 스타키넷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게이지 스와치 한 건 보통 스타키넷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티치 게이지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리빙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5인치 스티치는 여기 리빙에서는 해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반영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이 사이드에서 몇 코를 픽업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인 상태로는 내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서 이 길이를 잴 때와 이렇게 크런치업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잴 때는 달라요. 그래서 뭐 여기를 뭐 한 7인치 뜨라 했다. 근데 이렇게 뜨니 이렇게 재보니까 7인치야. 근데 이걸 좀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6.5인치 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블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이 사각형의 이 가로 부분에서 정확하게 패턴에서 원하는 스티치를 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패턴의 경우에는 네 스티치마다 세 스티치를 픽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막 이렇게 뜨면서 재면서 이게 이만큼 인치가 됐나 하고 재면서 뜨다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됐을 때 내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망설여졌을 때 픽업을 하듯이 여기서부터 코를 셌어요.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스킵 하나 4, 5, 6 스킵 7, 8, 9 스킵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41 근처에 갔을 때까지 뜬다. 그 중에 뭐 한두 코 정도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픽업을 할 때 중간에 조금 더 뭐 두 코하고 픽업하고 두 코하고 픽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를 둬서 그 정도는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제가 사실 이거보다 더 길게 떴다가 조금 더 풀었죠. 풀고 이 단수를 세어놨어요. 한쪽을. 여기서 사실은 이 리빙에 여기서부터 재는 것보다 사실 저는 뒤에 이 부분에서 재는 게 더 쉽게 잴 수가 있어서 실에 따라서 재기 좀 카운트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뜨시면서 10단마다 마커를 하나씩 꽂아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막 여러 번 세는 게 귀찮다 그러면 왜냐면 똑같은 걸 두 개 떠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강 이 정도로면은 내가 요만큼을 픽업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뜬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요 단에 맞춰서 똑같이 뜨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에일수록 조금 트리키합니다. 왜냐면 로우 게이지가 지금 이게 뭐 7인치, 8인치 막 이렇게 길게 뜨라고 했는데 로우 게이지가 내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글쎄요. 옷이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픽업할 때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로우 숫자가 더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일정한 숫자의 스티치를 픽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제주껏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 티를 뜨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새들 숄더 같은 요렇게 저는 예전에 이런 스웨터를 한번 떠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 어깨 부분에 패널이 되게 케이블이 많이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뜨고 나중에 픽업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겠죠. 이거는 몇 인치까지 떠라 이거고 그거는 적당한 패턴이 뭐 30이나 80이나 이런 줄 패턴이 있어서 그걸 끝내면 어차피 그 코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지만 이런 스타일이라면 여러분이 픽업을 할 때 고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픽업 레이스를 조절을 하시면서 길이로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리빙은 잡아 당기는 대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6인치인지 7인치인지 8인치인지는 이렇게 넓히면 넓힐수록 더 짧아질 거고 길이가 그리고 위아래로 잡아 당기면서 길이를 재면 여기가 더 길어질 거니까 코스로 내가 뜨려고 하는 것의 코스를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해서 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숄로가 숄로가 들어가서 쉐입이 잡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뜨고 그다음에 이거를 홀드를 해놓고 이 앞에 부분을 코를 잡아서 이제 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만큼 진행을 한 상태고요. 저 매기 카디건은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면은 다 끝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얘 조금 포커스를 해서 얘를 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립은 제가 몇 주 동안 여기 노트를 보면 이걸 보여드렸던 게 4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한 달쯤 전에 제가 보여드렸고 그동안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뜨자 해서 On the Spice Market이라는 멜라니 버그의 숄인데
이게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메인 컬러 하나에다가 컨트라스트 컬러가 6가지가 들어가는 숄인데 이게 바늘이 몇 번인지 모르겠네. 이게 한 2.75mm 될 것 같아요. 바늘이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숄은 핑거링 웨이스로 뜨는 숄이 되게 좀 바늘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5번, 6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루즈하게. 근데 이거는 그런 스타일의 숄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색깔을 쇼오프 한 다음에 이게 6가지 색깔의 중간중간 베이스 컬러를 숄로를 해서 넣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섹션은 요런 섹션인데 이 색깔부터 시작해서 리버스로 여기에 이런 패턴을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한 색깔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색깔 요 색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패널을 여기 끝에 색깔까지 떠준 다음에 마지막 섹션은 얘랑 되게 비슷하지만 좀 넓겠죠. 마지막 부분이 이게 작고 코가 늘어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마지막 요 패턴을 요 색깔로 끝나면 거기서부터는 요 색깔로 시작해서 요 색깔이 가장 넓은 부분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 첫 번째 섹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컬러를 끝내고 두 번째 컬러를 딱 한 줄 떴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볼 때는 그 색이 그 색 같고 그렇지만 이거는 짙은 회색이고 그 다음엔 얘는 약간 이색 진한 그린색이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떴었는데 지난주에 그동안 조금씩 뜨지 않았어요. 손도 안 댔었고 지난주에는 요만큼을 뜨게 됐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네 번째 색깔 두 줄을 떴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은 떴어요. 두 번째 섹션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아니라 요만큼을 지금 실을 더 안 풀르려고 제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숄이 될 것 같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막 100%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이거에 꽂혀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시작을 한 거니까 끝을 보자. 그래서 열심히 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영상에서 이걸 보여드리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매기 카디건을 끝내는 방향으로 일단 올인해보고 그 다음에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양말도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 달 패턴은 끝났는데 그 다음 달 패턴 이게 하나가 끝났나 하고 쉬면 그 다음 패턴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거 패턴을 라이팅을 하고 뭐 하려면은 시간이 있을까? 이번 주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떴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윗 지금 가지고 있고요. 윗은 이렇게 3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일 때 구디백으로 이 소피 스카프를 뜨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째, 지난주에도 3개를 보여드렸고 오늘도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소피 스카프를 뜬다면 글쎄요, 아직 떠야 될 개수가 많은데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코바늘이라서, 코바늘 장식품이라 그거를 떠볼까 하고 이제 샘플로 하나 떠보고 이거가 마음에 들면 이대로 뜨고 아니면 그냥 계속 소피 스카프를 뜨자 하고 보니까 그게 게이지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코바늘 번호가 2mm, 2.25, 뭐 2.5 뭐 이런 사이즈의 바늘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것도 약간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에 맞는 실이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긴 해서 그걸로 샘플을 떠보긴 할 건데 만약에 더 뜬다면 다른 색깔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하려고 보니까 바늘이 없는 거예요. 코바늘이. 제가 제일 작은 코바늘 사이즈가 3mm더라고요. 그래서 코바늘을 지금 3mm보다 작은 것들을 2.75가 있었나? 아무튼 2mm랑 2.25, 2.5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트라이를 해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소피 스카프를 계속 뜨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보류거든요. 이게 한 번에 훅 하고 밀려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이걸로 소피 스카프 떠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전 이게 지금 볼밴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올폭의 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색감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근데 막상 제가 요만큼을 떠봤거든요. 이거는 모여를 합사를 안 하고 뜰까 하고 이걸 떠봤는데 아니었어요. 이 느낌이 울폭의 틴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세열라고도 하고 이세걸라고도 하고 투 알파카죠. 핑거링보단 조금 더 가늘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떠서 한 줄만 가지고 떠봤는데 그거는 알파카가 그렇듯이 좀 따끔한 그런 느낌이 있고 완전 보드랍진 않아요. 제가 이제 알았는데 오로라 캐빈 쇼를 뜨고 남은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뜨다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모여랑 합사를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런 색깔 톤이니까 요걸 요 색으로 다이를 해봐야지 하고 다이를 했는데 이렇게 같은 톤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 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잘 나왔네 하고 이걸 감았어요. 그러고는 뜨려고 보니까 얘랑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솔리드로 나왔으면 좋겠지. 이게 막 이렇게 마일드된 색깔이면 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러고 또 감아놔서 이걸 또 새로 감아서 오버다이 하기가 귀찮고 이거는 이 나름대로 색깔이 예뻐서 얘만 가지고 소피 스카프를 하나 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제가 3분의 1 3개 나눠 놓은 걸로 하나 핑크색으로 떴고요. 비슷비슷하게 컬러를 매칭 하려고 하나를 또 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이게 조금 더 그린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얼추 비슷해서 얘랑 같이 뜨면은 표가 별로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얘랑 소피 스카이프를 얘를 사용해서 뜬다면 얘네 둘을 합사를 해서 뜰 것 같은데 이뻐요. 색깔은 저는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선물을 줄 분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하나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제가 취향을 조금은 알잖아요. 잘 쓰는 색깔, 잘 사용하는 그런 컬러들을 잘 아는데 이런 색깔은 안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 거가 될 것 같고 뜬다면 제 거가 될 것 같고 이걸로도 뜨고 얘 화사한 거 얘도 뜨고 싶고 그래서 제 소피 스카프만 잔뜩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뜨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제가 산 게 있어요.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같은 거는 이제 사지 말아야지 해놓고 지난주에 그 함뜨 때문에 수요일날 가게 갔을 때 새로 들어온 가게 책들을 조금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책이 나온 지가 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요즘에는 인스타그램도 잘 많이 보지를 않고 좀 그런 거랑 좀 멀게 제 인스타그램도 잘 업데이트를 안 하고 약간 요즘에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가게에 이 책이 들어와서, 이게 레인에서 나온 렛츠 크로셰라는 책이고요. 둘러 보니까 제가 크로셰 패턴 책은 니링에 비해서는 현저히 없거든요. 앞에 펄소의 크로셰 숄. 꽤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크로셰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니링으로 하고 싶은 거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베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심플하고 예쁘고요. 그다음에 옷도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 구멍이 송송 나서, 앞 페이지에 있는 이 풀로버, 제가 크로셰 패턴으로 여름 거를 찾고 있었는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똑같은 게 자꾸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스킵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딱히 제가 뜰 것 같지는 않은데 코바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색감도 밝고 리프레시하고 여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레벌리에서 이 책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도 귀엽죠? 뜰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것도 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화사하고 모자 패턴도 있어요. 근데 모자 패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모자를 코바늘로 그 페이퍼 뭐라고 하죠? 라피아 실로 떠봤는데 힘이 좀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데 구멍이 송송난 저 컬러가 있어서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런 스타일의 플로버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사들도 있고, 이런 스타일의 베스트도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베스트에 다른 색깔, 요런 코바늘 패턴도 있고, 예쁜 것들이 생각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계속 똑같은 거랑 제가 스킵하고,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숄인 것 같고, 이런 숄은 데피니트리 뜨고 싶은데, 그레니 스퀘어와 싱글 크로셰가 섞인, 그리고 저 요즘에 계속 그 코바늘 블랭킷이랑 코바늘 숄이랑 막 이런 것도 찾고 있고, 코바늘 패턴들을 좀 찾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예뻐 보여서 그냥 좀 뭔가 눈 호강도 시키고 봄을 좀 느낄 만한 색감이어서 한번 사봤고요. 지금 가방을 하나 뜨고 싶은데 어떤 가방을 뜨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큰 백도 하나 뜨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요즘에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힙색 같은 거, 이렇게 짧고 이렇게 거의 가슴까지 오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런 거 여행 다닐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레니 스퀘어로 많이 그런 거를 뜨시긴 한데, 뭐 여기에 딱 있는 건 아니라도 좀 짧고 간단한 근데 좀 컬러감이 좀 있는 뭐 그런 걸 좀 뜨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막상 찾아볼래 하니까 패턴이 잘 안 찾아지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좀 보는데, 유튜브 영상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패키지로 판매를 하시니까 패키지를 사면 뭐 동안 링크를 준다든지 이런 식인데요. 저는 어차피 살 수가 없고,
또 그런 실 정보가 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을 사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 특히나 뜨개질 할 때는 어떤 굵기, 이게 핑거링이냐 월스티드냐 뭐 이런 핑거링 그런 웨이트과 몇 그램이고 몇 야드냐 이런 정보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게 특히나 한국 코바늘의 경우에는 한국 실을 살 때 실의 그램 정도만 나와 있고 그 길이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분류가 좀 애매해서 어느 두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제가 똑같은 실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비슷한 거를 막 찾아 요즘에 지금 면사 찾아 산말리이긴 한데 그런 실을 매치해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실들이 이렇게 좀 흔한 실들이 사실은 아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충분히 온라인에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내추럴 울실이나 이런 것들, 어떤 브랜드의 실 이런 거는 그냥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실들은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실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요실 사다가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이게 피지컬리 갈 수 있는 스토어는 이제 마이클스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실을 살 만한 약간 면과 아크릴이 약간 혼방된 듯한 느낌의 뭐 그런 거 뜨는데 막 100% 올게닉 면 막 이런 걸 쓰는 거는 좀 부드럽긴 하지만 이런 소품을 뜨는 데는 별로 딱 합당하지는 않아서, 아무튼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시간이면 뜨개질 할 텐데 막 이러고 뭔가를 떠보려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100g짜리 면사를, 이건 뭐더라? 이게 펄소의 이것도 올게닉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감고 나는데 보니까 이 실이 너무 가는 것 같고, 이거는 한 스몰 웨이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가는 것 같고, 이거에 쓰면 바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만만 놓고 이게 코튼 퓨어라고 펄소의 100g 올게니컬리 그로운 커튼, 그래서 약간 주머니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제가 막 봐놓은 괜찮은 것들이 막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 어디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도일리 같은 동그란 걸 떠가지고 그 끝을 얇은 가죽끈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게 파우치가 되는데, 그게 약간 프로젝트 백으로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떠보고 싶은데 아무튼 바늘이 와야지 뭘 해보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뜨개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거 제가 일주일 동안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즘에 재밌게 새로 보고 있는 한국 예능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은데, 데블스 플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글쎄 그런 걸 제 나이의 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니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즌 1은 분명히 봤고요. 시즌 2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봤는지 안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서바이벌 예능 그런 프로그램이고, 게임을 통해서 뭐 매주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피지컬한 게임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게임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지니어스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데블스 플랜이라는 게.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시즌 1을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시즌 2를 보자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요즘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것까지는 다 봤어요. 오늘 또 나오나? 제가 13일날 나온 것까지는 다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너무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서로 배신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뒤통수를 때리고 막 이러는 그런 게 조금 글쎄요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데스퍼레트한 사람들이 상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임은 물론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연예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 그러니까 이렇게 TV에 나오고 있거나 이렇게 유튜브 하거나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또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발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명 정도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매번 어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이렇게 혼자서 저는 약간 같이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아니라서 그런지 연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 사람이랑 편을 먹었다가 또 다음 게임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편을 먹었다가 약간 이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안 가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보긴 볼 텐데 이걸 노렸을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미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아무래도 여기에 이런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어서, 사실 그런 한국의 예능 같은 거를 보면 배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좀 연령대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속이는 거. 물론 이제 게임 자체가 그거를 의도한 거일 수는 있지만 저는 만약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면서 이건 게임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약간 그런 걸 정당화시키는 게 될까 봐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근데 정정당당히 하면서 내가 이걸로 무슨 왜 이걸 이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해야 하는지의 타당성이 불명하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물론 한국의 예능들은 보통 그런 게 많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걸 서슴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있는데 저는 약간 머리 쓰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좋아해서 예전에 지니어스를 봤을 때는 그 룰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게임에 좀 빠져들어서 봤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게임을 이해를 다 못한 채로 그냥 애들이 게임하는 걸 보다가 어느 순간에 놀라기도 하고 끝까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그 긴장감이나 이런 서스펜스 이런 거는 좀 떨어집니다. 이해를 못하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좀 주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온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좀 뭐랄까 이런 판에서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똑똑하다고 행복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이기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조금 남편이랑 열심히 보고 있어서 막 재밌다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다가 멈춘 게 있는데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 뭐 천국과 관련된 손석구 씨하고 그렇게 나오는 처음에 제가 보기 시작한 건 유튜브에서 그걸 잠깐 봤는데 설정이 되게 신박해서 처음에 몇 편을 봤는데 그것도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세팅 자체를 너무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너무 좀 아니어서 그거는 몇 편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산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네요.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대요.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제가 최근에 블리딩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갱년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4년째거든요. 4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거의 다 4년째 됐는데 갑자기 다시 피가 나기 시작을 해서 병원에 갔다 왔고 초음파도 찍었고 지난주에는 초음파 찍기 전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애매했었는데 아직 찍고 나서 의사랑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뭐 이렇게 파이브로이드라고 약간 근종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이즈가 막 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를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의사랑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조금 뭐랄까요? 약간 우울한 기분도 들고 이게 뭐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뭔가 이상 신호를 자꾸 보내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4월 30일 날 콜티돈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막 처음에는 이건 약간 뭔가 소화기에 문제가 있나? 뭐 약간 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나? 막 그러면서 좀 있다가 보니까 이게 그 배가 아니고 다른 배인 것 같고 허리도 약간 불편한 것 같고 이게 정말 뭐지 하다가 또 지난주에 갑자기 피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마치 제가 다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보내면서 이제 그 와중에 병원도 의사도 만나고 초음파 스케줄도 잡고 초음파도 찍고 하고 결과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클리어하긴 한데 그런 와중에 머릿속에서 이런 경우는 갱년기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하면서 구글링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면서 막 좀 나름대로 혼자 심각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없던 게 나오면은 막 갑자기 극단적으로 막 갔다가 그러는 거. 그래서 저도 막 그랬다가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뭐 수술해서 떼버리든 아니면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의사랑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서러움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잠깐 드리고 시간이 몇 분 소요가 됐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주는 저희 결혼기념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토 좀 바쁘게 지낼 것 같고 또 일요일이 휴일이에요.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약간 릴렉스하게 될 것 같고요. 수업도 없고 제가 보통은 일요일날 수업을 넣는 편인데 5월달은 사실 그렇게 알차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마더스데이가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메모리얼 데이가 월요일이면 그 일요일은 그렇게 연휴처럼 사람들이 좀 놀러 가거나 바베큐를 하거나 뭘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업을 하기에는 참 적절치 않죠. 그래서 또 그런 때는 저는 널널하게 좀 쉬고 6월달에 오히려 좀 많고 7월달은 제가 나름 혼자 바케이션을 한다 치고 다른 특별한 스케줄은 다른 클래스는 안 할 거고 뭐 이렇게 아무튼 오늘 영상도 찾아와 주셔서 봐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뜨개 하시면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매주 항상 그렇듯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뜨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